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다육이, 향기가 나는 다육이에 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이 다육은 녹영금입니다. 녹영금인데, 녹영이나 녹영금이나 꽃이 이렇게 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죠.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자, 이렇게. 근데 이 녹영의 꽃향기가 여러분 굉장히 좋답니다. 녹영 꽃향기는 약간 진하고 무게감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향이 나요. 뭐 밝고 상큼하고 뭐 발랄한 그런 향은 아니고요. 아주 진한 약간 깊이 있는 그런 향기가 난답니다. 녹영도 마찬가지예요. 녹영금, 녹영 이런 향기가 납니다. 저는 향기가 좋은 꽃은 제가 빨리 따지 않아요. 그 향기를 다 경험을 하고 맡아보고 한 다음에 다육이 꽃을 꺾어준답니다. 지금도 향기가 나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도 지금도 향기가 난답니다, 여러분. 어머나, 제 수자나애가 색이 다 빠졌어요. 원래는 물이 들어가지고 색이 예쁜 갈색이었는데 금세 물이 빠졌네요. 꽃도 많이 폈어요. 수자나의 꽃향기가 아까시꽃처럼 그렇게 향기가 아주 좋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그런 그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이라든가 꽃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육이 꽃이니까 피자마자 바로 다 또 혹시 꺾어주실까 싶어서 향기 한번 맡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자나의 향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요것은 옥연인데요. 옥연의 꽃향기는 녹용의 꽃향기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 옥연의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옥연도 나중에 생긴 모양도 예쁘고 수영도 멋지지만 나중에 꽃이 피면 꼭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본 후에 꽃이 지면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은 향기가 좋은 다육식물, 꽃이 향기가 좋은 다육식물도 있지만 향기가 정말 이게 과연 꽃에서 나오는 향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다육식물도 있답니다. 다육은요,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다육도 있지만 다육이 자체에서도 은은한 향이 나는 다육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페리도트 자체에서 아주 은은한 향이 난답니다. 페리도트와 비슷한 샹그릴라도 마찬가지예요. 달달한 솔향기가 난답니다. 이렇게 페리도트 혹시 있으면요, 여러분 천천히. 근데 이제 본인이 뭐 향수를 썼거나 아니면 섬유유연제를 강하게 했으면 그럼 이 냄새도 묻혀서 잘 안 맡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페리도트에도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자, 제 거리대에는 샹그릴라도 있어요. 요 샹그릴라도 샹그릴라 자체에서 향기가 솔향기가 난다고 해요. 진짜 솔향기가 납니다. 근데 이제 꽃처럼 향이 막 엄청 진한 향이 나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난답니다. 요 스피랄리스는 꽃이 안 폈는데요. 마치 나리꽃의 꽃 모양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보면은 왜 나리꽃이 요런 모양 하고 있잖아요. 이 스피랄리스의 꽃향기가 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피랄리스의 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육이들이나 다육식물에게서는 향기가 없지만 다육이 자체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다육이가 있는데요. 샐러드볼이요. 입장을 한번 만진 다음에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저는 몰랐는데 시청자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샐러드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어머, 그래서 진짜로 어쩌다가 샐러드볼 하엽을 띄워주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진짜로 흉측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혹시 샐러드볼 키우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꽃 중에 진짜 요 신동꽃을 정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개화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기는 향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냄새예요, 냄새. 냄새가 생김하고는 정말 안 어울립니다. 마치 화려하고 예쁘지만 인성이 나쁘다거나 사적인 사생활이 나쁜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요렇게 예쁜 꽃이요. 요렇게 예쁜 꽃이 정말 흉측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꽃 자체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렇답니다. 지금 개화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신동꽃을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향기는 없지만 꽃이 예뻐서 키우고 있는 수미미티입니다. 작년 봄에 사가지고 피고 지고 정말 많은 꽃을 봤고요. 2포트 샀는데 한 포트는 뭐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살려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미미티는 조건만 맞으면 연중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거의 1년 내내 수미미티에 지금 꽃을 보고 있답니다. 그건 아마도 제 베란다 조건이 좀 개화하는 그 조건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웃자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 수미미티 쨍한 햇살에 좀 내놓으시면 목대랑 잎장도 색이 변하면서 예쁘답니다. 자, 수미미티 꽃 지금 저 계속 보고 있네요. 원패초에 꽃이 수줍게 피었습니다. 근데 꽃봉오리가 많이 달려 있었는데 실제 개화를 한 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원래 키우고 있었던 지금 이 원패초에도 살짝 꽃봉오리가 맺혔는데 이렇게 지금 필랑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요 정도밖에 지금 안 피워줬네요. 참 이 원패초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 정도밖에 피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 원패초랍니다. 저는 요 다육을 홍페페로 이름표를 가져왔는데 홍페페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요 홍페페의 꽃은 이렇게 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요 홍페페에서도 좋은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향기를 맡아보려고 해도 이게 향이 안 나요. 향이 안 나는데 홍페페도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홍페페 꽃대가 올라왔으면 여러분 그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홍페페를 제가 꽃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향기가 안 나요. 저는 향기가 안 나서 이거 진짜 향기 나는 거 맞나?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답니다. 보통 다육식물은 우리가 다육이들은 꽃을 주인이 반기지 않아요. 꽃을 피우면 얼굴이 망가지고 에너지가 꽃으로 가면서 다육이가 미워지기 때문이죠. 꽃을 보려고 심는 식물 같은 경우에도 꽃을 피우고 있을 때는 애지중지하며 영양제 등을 챙겨주고 개화를 할 수 있도록 개화한 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시든 꽃은 금방금방 따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얼굴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들 꽃을 좀 꺾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꽃을 관상할 만큼 다육이 꽃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꽃 자체가 예쁘다던가 꽃의 향기가 좋다던가 그러면 그 꽃을 저처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육이 꽃은 생김이 비슷하고 그닥 그렇게 예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꽃을 끝까지 두시는 경우 이외에는 보통 꽃대는 제거를 해주기가 마련입니다. 다른 식물의 꽃과 다르게 다육 중에서는 꽃을 피우고 나서 다육이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바위솔이라든가 그라노비아와 같은 경우에는 모노카르픽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꽃을 피우고 꽃이 시들면 이 모주 자체가 소멸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다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노비아 같은 경우 혹은 바위솔 같은 경우에 딱히 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꽃대가 쑥 올라오면 바로 그냥 꽃대를 제거를 해주면 제거된 꽃대 주변으로 자구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바위솔 혹은 그라노비아 같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그 꽃대가 지고 나서 모주와 함께 사그라드는 꽃들은 여러분께서 볼지 말지 근데 사실은 안 본다고 해서 모주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꽃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육이들 꽃도요. 향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꽃대 자체에 꿀물, 렉타라고 하나요? 그 꿀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곤충을 끌어들입니다. 이 다육이 꽃대가. 그리고 나서
그 꽃대에 그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그 꽃대에 뭐가 끼냐면 진딧물이 낍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딧물이 끼는데요. 정말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꽃대가 아까워서 꽃대를 못 버리고 놔뒀더니 그 꽃대에 진딧물이 정말 새까만 진디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정말 들러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대도 엔간해서는 잘 보관하지 않아요. 그냥 버린답니다. 또한 꽃대를 또 잘라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얼굴이 미워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 꽃대를 빨리 말려서요, 모주에서 떼어내는 게 우리는 이제 그게 모주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요 멘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떼어준 꽃대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꽃대를 제거하는 위치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리, 그러니까 다 영상에서 담아주셨지만, 이렇게 이 꽃대가 맨 처음에는 생살처럼 생잎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건강한 꽃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꽃대를 타고서는 균이 침투할까봐 꽃대는 이렇게 모주에서 멀찌감치 띄어가지고 이렇게 띄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잘라준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요거를 이렇게 떼내면 돼요. 그런데 이 꽃대가 있던 자리는요, 꽃대의 굵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 상처를 남깁니다. 요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기 전에 균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대를 타고 들어가는 물음 때문에 다육이 목대에 중간에 물음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위에 로제트도 살려내고 밑에 목대도 살려내는 적심을 시도를 해서 더 이상 균이 위아래로 퍼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썩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렇게. 그래서 꽃대는 잘라줘야 하고, 꽃대를 자르는 위치가 그렇고, 꽃을 끝까지 피워서 보면 그게 나중에는 또 해충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떼어서 버리기 아까운 꽃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꽃대에 붙어있는 입장들 있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얘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창처럼 정말 볼품없는 그러니까 꽃대에 볼품없는 입장이 붙어있지만, 꽃대에 붙어있는 입장이 꽤나 도톰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제 초심이 열심히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초심의 경우에 이렇게 꽃대에 붙어있는 이 입장이 꽤나 도톰하죠. 이런 경우에는요, 꽃대 자체로 번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요 입장을 떼가지고 그냥 잎꽂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떼서 요거를 잎꽂이를 하면 된답니다. 잎이 꽤 뚱뚱하죠. 저는 그래서 요거를요, 얘 먼저 떼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꽃대 제거할 때 이 꽃대에, 제 꽃대들 보면요, 여기 잎이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꽃대에 이 잎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얘가 계속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이 꽃대가 마르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꽃대를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꽃대를 제거를 할 때는 이 꽃대에 붙어 있는 잎이 한 장도 없이 다 훑어서 떼어내야 한답니다. 꽃대에 붙어 있는 잎장을 제가 다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잎들을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이제 잎꽂이를 하면 된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다육이 꽃과 꽃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육이 꽃도 피어서 환영을 받는 꽃이 있고요, 피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꽃이 있네요. 다육이 자체를 위해서 다육이 꽃대는 대부분 제거를 해주는데, 향이 좋거나 꽃이 특별히 아름다울 때는 그 꽃을 봐줍니다. 생장점에서 쑥 올라오는 꽃 때문에 모주 자체가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지만 꽃대가 지고 나서 생장점 그 주변으로, 꽃대가 진 그 자리 주변으로 새로운 자구가 나는 그런 종류의 다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모두 다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다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다육이 꽃대와 다육이 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다육이 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지는 때가 오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꽃에서 이제 그 꿀물 때문에 진디를 불러오는 때가 이제 곧 임박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바위솔에 이제 진디가 생긴 걸 보고, 이제는 꽃대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앞으로 살균과 살충 방제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마 오기 전에 2번 정도 방제를 할 거예요. 장마 오기 직전에 한번 한 일주일 전쯤에 방제를 한번 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방제를 뭐 살균과 살충 혹은 뭐 이렇게 응이든 진리든 방제를 해가지고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육들에게 방제를 미리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깍지약을 친 이후에 깍지를 거의 보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편해요. 물론 응애라든가 혹은 진디같이 이렇게 다른 해충이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요, 깍지 자체에 깍지 하나만 없다는 것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친환경, 정말 친환경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약을 구비해 놓고 또 키핑장에서 하기도 하는 점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지만은 약을 치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이렇게 많이 키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키워보시는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이제 어느 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전 소식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